사찰 참된 스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있으세요? 저는 매 생애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기합니다. 저는 매 생애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기합니다. 저는 매 생애마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기합니다. 겸손히 엎드려 부처님의 깊고 큰 은혜에 경배합니다. 부처님은 과거 수많은 생애 동안 공덕을 쌓기 위해 보살행을 실천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 중생을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을 자상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부처님은 목표가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처님은 진리에서 오신 분이며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이며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은 분이며 법계를 밝게 보는 지혜와 그 지혜를 공으로 실천하는 분이며 깨달음의 세계로 잘 가신 분이며 세상을 모두 잘 아는 분이며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며 모든 사람을 잘 다루어 깨달음에 들게 하는 분이며 신과 인간의 스승이며 깨달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제가 매 순간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절하는 공덕이 때가 되면 깨달음에 이르는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을 낮추어 지난 모든 잘못을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고 저의 모든 행위가 불러온 결과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스승, 부모님, 가족, 친척, 교관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고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참다운 불자로 살겠습니다. 불자를 보호하는 호흡신들에게 합장하며 예배를 올리다. 나라와 불교를 수호하는 데 옳은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가 두려움 없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뒷부분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 내용이 이제 전통적인 말씀을 됐다. 이제 잘 들리죠? 네. 예. 스타니파타. 스타는 이 수트라, 경을 얘기하고, 니파타는 모우, 경전 모우이라는 뜻이에요. 스타니파타.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곳 저곳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한 경전 안에 편집해서 모아놓은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질문하고 또 어떤 분이 질문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데서 이루어진 것들을 이렇게 한 경전에 모은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356페이지 메타부가 물었다. 메타부의 질문입니다. 스승이시여, 당신께 묻겠습니다. 이것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대다에 통달하신 분, 마음을 수양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갖가지 괴로움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난 것입니까? 자, 우리는 괴로움이 생겨나면은 괴로워하죠.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생겨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생겨나면 이 괴로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괴로움이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그러면은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너 때문에 생겼다. 이거 제일 쉬운 답이죠. 너 때문에 생겼다. 그럼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네가 바뀌면 된다.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소리 할 때는 당연한데 네가 나를 향해서 그 소리 할 때는 세상 억울한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죠? 내가 지금 힘들 때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 얘기는 내가 이제 나를 설득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가 힘든데 그 힘든 이유가 나 때문이래. 그러면은 그거는 좀 이해도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동의도 안 되고. 자, 그런데 괴로움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난 것입니까? 이게 이제 부처님에게 뭔 질문을 하면은 마치 이런 거예요. 이제 왜 배추김치를 잘 담그는 명인, 배추김치, 예, 명인, 뭐 이렇게 열무김치의 명인, 이런 분들에게 이 김치를 어떻게 담깁니까? 그러면 열무의 종류를 갖고 상태를 보고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담으면 된다. 저 열무는 저런 식으로 담으면 된다. 같은 열무인데도 이렇게 상태에 따라서 담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럼 중생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은 이 괴로움의 원인은 뭐고 어떻게 하면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명인들이 각각 이제 이렇게 재료를 보고서 이게 레시피를 바로 뽑듯이 부처님은 이고등락의 레시피를 바로바로 뽑는 거예요. 우리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태어나면 나도 맞춤형으로 레시피를 받을 수 있을 건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 안 계실 때는 이제 법용으로 그러니까 맞춤형이 아니라 법용 레시피를 받게 되죠. 메타고요. 스승께서 대답하셨다. 메타고요. 그대는 내게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을 물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에게 말하리라. 세상의 온갖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긴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집착에서 괴로움이 생겨나. 그러면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거 있죠. 괴로웠던 거. 일단 많이 예전에 괴로웠던 기억이 있던 거. 그것 중에 집착이 없었던 게 있나 없나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죠? 그 순간에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되기 때문에 괴롭다.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별 문제는 아닌데 그 순간에 꼭 이렇게 내야 되면 이렇게만 내야 된다. 이렇게 집착한 게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면 그때 있었으면 지금도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 이제 집착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필이 뽑혔다. 필이 뽑히고 그거 외에는 용납이 안 돼요. 자, 어떤 옷에 필이 뽑히고 나면 그 옷 말고는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아니, 그 옷 말고도 나한테 어울리는 거 많고 그 가방 말고도 할 거 많은데 쓸만한 거 많거든. 그렇죠? 근데 필이 뽑히면 뭐가 돼? 그거 왜 눈에 안 들어와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집착에 의해서 눈이 먼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집착하는 것은 우선순위 몇 번? 1번이죠. 근데 우선순위 1번 말고 더 중요한 2번, 3번, 4번들 다 중요한 건 다 있거든. 근데 2번, 3번, 4번이 자기 번호를 타가면서 이렇게 대우를 받아 못 받아? 1번한테 밀려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관심을 갖더라도 그게 나하고 인연이 되려면 시절 인연이 맞아야 되죠. 내가 오랜다고 오나? 인연이 내가 오랜다고 오나 가랜다고 가나? 시절 인연이 맞아 떨어져야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중에는 집착을 하는 게 주 포인트가 될까? 아니면 인연이 성숙했나 안 했나를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한가? 지혜가 그렇죠? 자, 이제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보니까 2년이 다 됐어. 그러면은, 2년이 다 된 것을 붙잡아야 될까? 아니면 빠이빠이를 해줘야 될까? 네, 빠이빠이.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고통의 원인이 이게 집착이라고 그랬죠. 그러기도 하지만은 모든 번뇌를 번뇌답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이게 그 집착이에요. 모든 번뇌를 번뇌답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말하면은 모든 문제거리를 문제거리답게 만들어주는 게 집착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이 강하면은 금생에 축생도 하고 아기도 하고 관련이 있다겠죠. 그렇죠? 아기의 차원하고 관계가 있거든. 근데 이 탐욕에 금생에 탐욕의 에너지를 쓰는데 여기에 탐욕에 집착이 있어. 자, 이 집착을 빼버린 탐욕. 그러니까 집착을 빼버린 탐욕은 탐욕다워져요? 아니면 탐욕이 탐욕답지 않으냐? 그럼 탐욕이 탐욕답지 않아지면 더 이상 아기도 이끌어가는 에너지가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탐욕 안에서 모든 번뇌를 번뇌답게, 모든 문제를 문제답게 만들어주는 이 파워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게 이 집착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 스타니파타 마지막 얘기로서는 이제 뭘 하냐면은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힘들 때는 내가 지금 어디에 집착하고 있을까? 어떤 거를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이고 있는 거 있죠. 요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게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이렇게 어디든지 주름이 한 개 더 생기거든. 그럼 주름을 쳐다보면서 주름아 생기지 마라. 너를 쳐다보면 내가 속상하다. 생기지 마라. 근데 그게 이게 나이라는 나이가 들고 이런 인연을 따라서 그런 거 오기 마련인 거죠. 그렇죠? 그럼 얘하고 어떻게 잘 지낼 건가? 오지 말라고 안 오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마음 상태가 이제 지금 경전에서 말씀하시죠. 모든 괴로움이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래에서 발생한다. 가래는 뭐죠? 애착인데
자, 애착. 그런데 가래는 이제 그 애착은 애착인데 어떤 종류의 애착이냐면 목마름, 목이 마를 정도로 애착이 생겨요. 자, 목이 어떻게 마르냐면 이렇게 사막에서 아니면 요즘처럼 뜨거운 데서 떼약볕에서 한 5시간 물을 안 마셨어. 나는 더워. 그때쯤에 목마름이 마사지 좀 마시고 싶을까요? 그런데 물병은 저기 있는데 유리막으로 가려져 있어. 유리병으로 갇혀져 있어. 보이긴 보이는데 접근할 수가 없어. 근데 예, 접근 안 되는, 보이긴 하는데 접근할 수 없는, 그러면서 겪는 갈증. 어떨 것 같아요? 이 목마른 갈증. 자, 결핍의 양이 이만큼 크면은, 이만큼이 결핍이야. 그러면은, 목마름이 강할까, 약할까? 자, 결핍이 요만큼만 결핍이 돼하고, 이만큼 전체가 결핍이야. 이만큼이 다 결핍이 돼하고, 언제가 더 목이 마를까? 결핍의 양이 크면 클수록 목마름이 커져요. 그리고 목마름이 크다는 얘기는 고통이 커지죠. 그러니까 이 애착, 가래를 강하게 만들고 싶으냐, 약하게 만들고 싶으냐. 그러려면은 이 결핍의 양을 결핍은 어떻게 설정해요? 내 역량 대비 욕망. 내 역량 대비 욕망을 비교해 보면은 내 역량을 훨씬 넘어서 2배 넘고 3배 넘고 5배 넘고 10배 넘는 상태의 욕망을 만들고 있으면 갈증의 농도는 굉장히 더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욕망은 당연히 이 정도는 돼야지. 요게 욕망이에요. 당연히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런데 내 역량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가 뭐로 남냐면 결핍으로 남고, 이 결핍은 갈증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자기를 돌아다보고 집착이 어떤 식으로 발생되는, 이거 하면 좋지만 뭐 꼭 될 필요 있나?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어디에서 여유가 생기냐면은 많이 갖는 데서 여유가 오지 않고 기존.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좀 부족하지만 괜찮아. 진심으로 괜찮아. 요 자리에서 여유가 오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포인트를 잘 이해하면은, 그렇지만 이 정도면 괜찮아. 그렇지만 나는 조금 더 노력할 거야. 그래서 여유분이 생기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 형제하고도 나누고 또 하고, 그래서 또 여유가 안 생기면 할 수 없지만 생기면 또 이웃하고도 친구하고도 좀 나누고, 노력은 나를 만족시키는 건 내 역량 안에 거. 평상시 노력이면 나를 만족시켜. 이 정도면 괜찮아. 그리고 조금 더 노력하고, 이런 것들로 모두 함께 나누고, 이러면은 내 노력은 또 하나의 도시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이럴 때 이 여유와
그리고 이게 이게 포용력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여유도 있고 포용력도 있고 관대함도 갖추어. 그 삶이 어때요? 아 이게 봄나는 거예요. 이 삶이 이게 그 다음에 일을 하는데 내 방법도 있어. 사람들은 보통 어떤 방법에 집착해요? 내가 생각해낸 방법에 집착해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쓰느냐? 내가 선택한 방법을 쓰는 사람이 있어. 뭐냐면 내가 생각하진 않았어. 그런데 같이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내면 그 중에 그 의견이 좋겠다고 선택하고 그걸 갖다 쓰는 거야. 내가 생각한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그 어떤 저 의견을 이렇게 선택해서 쓰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의견이 좋은데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해주고 싶으면 그럼 뭐냐면 그분에게 말을 걸어가지고 그분의 의견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줘. 그리고 가져다 써. 그러면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보살님의 의견을 냈어. 근데 들어보니까 기본 골격이 좋아. 거기다 플러스 알파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도록 이렇게 대화를 해서 딱 완성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보살님 의견을 가져다 내가 일을 해. 그러면서 뭘 하는데 손이 조금 부족해서 보살님한테 이걸 하는데 손이 좀 부족하다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훨씬 좋아요. 우리는 뭐에 집착하냐면 내가 생각해낸 방법에 집착하거든. 그렇죠? 지휘자 같은 지휘자들 봐. 음악 지휘자들. 지휘자가 악기 연주해요? 그러니까 지휘자는 탑 찍어서 어떻게 연주해달라고 주문하고 탑 찍어서 어떻게 연주해달라고 주문하고 그 자리에서 그 연주 잘해주는 이게 음악가들이 있으면 좋은 거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관대 통이 커지려면 좋은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좋은 의견을 취합하는 사람. 그리고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누구라도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옆에서 왜 좋은 의견이 애기라면 애기를 잘 낳을 수 있도록 산타처럼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덕이 있을까 없을까? 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고 싶을까? 멀리 하고 싶을까? 가까이 하고 싶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을까? 안 도와주고 싶을까? 막 일이 될 때만 일을 할 때도 이거요 신혜성 목사님이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대로 하니까 일이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이러면 그렇죠. 이제 이렇게 요게 뭐냐면 자 여기에는 집착이 있어 없어? 이렇게 마음 쓰는데 집착이 없죠. 근데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합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그리고 같이 합심하면서 힘이 들까 안 들까?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통은 뭐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범부 중생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아상을 장착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아상이 세게 움직이고 어떨 때는 아상이 좀 약하게 움직여. 그런데 자기 아상이 언제 세지고 언제 약해지는지 자기는 잘 감을 못 잡아. 그런데 언제가 확실하게 세지냐면은 그래도 내게 낫잖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때는 아상이 세진 거예요. 그래도 내 의견이 낫잖아. 그래도 이게 더 낫잖아. 이게 더 낫잖아.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상이 힘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서로 자기도 모르게 야여보고 때려보고 노려보고 그쵸? 돌려가고 이 여러 가지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완성시키면서 그 의견을 가져다 씁니다. 어때요? 그거 좋죠? 의견을 완성시켜줄게. 그리고 그 의견을 가져다 써요. 그래서 뭐예요? 그 의견의 주장자는 포살림이 되고 거기에 공충자는 흔적을 안 남기고 보충만 해줘. 흔적을 안 남기고 그럼 그렇게 그 의견을 낸 분은 양덕을 쌓고 의견을 완성시켜준 사람은 무슨 덕을 쌓아요? 음덕을 쌓아요. 자, 이러는 사이에 음덕을 쌓는 사이에 우리는 집착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그러면 집착이 줄어들면은 고통량이 줄어들까, 늘어날까?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을 계속 우리가 관계 속에서 쓰게 되면 그 관계의 그 상태가 고통을 양산시킬까, 이게 즐거움을 양산시킬까? 즐거움을 양산시켜요. 그렇죠? 내가 내 소중한 사람들하고 소중한 가족과 소중한 친구와 소중한 이웃과 그죠? 이렇게 지내면서 그 관계가 불편하면 이게 그 삶의 질이 엉망이 되거든. 그죠? 그래서 관계를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그 포인트에도 뭐를 뺀다? 집착을 뺀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의견, 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방식, 누구의 의견을 완성시키면서 조금 더 이렇게 도와줘서 의견이 더 좋아지게 만들고 또 더 이렇게 완성이 되게 만들어서 그러고 나서 그걸 가져다 써요. 근데 이게 오묘하게 마음이 좀 넓게 반대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통용력이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보통의 문제가 많이 안 좋아져. 보면은 여기 스승께서 대답하셨다. 356페이지죠. 메타고요. 그대는 내게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을 물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에게 말하자. 세상의 온갖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깁니다. 그렇죠? 집착을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음 때문에 또다시 괴로움에 다가선다. 집착을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니까 요것도 집착하고 저것도 집착하고 이 집착을 하는 거는 무엇 때문에 집착을 하냐면 그게 자꾸 집착을 하면은 집착의 인과를 못 살펴요. 집착은 하는데 그 집착이 일으키는 인과를 못 살피는 거야. 자, 내 뜻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내 뜻대로 밀어붙여보거든. 근데 내 뜻대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잘 되나요? 아니면 장애물이 많이 생기나? 장애물이 많이 생기죠. 장애물을 다 건너고 나니까 행복이
시간이 기다리든가요? 아니면 너덜너덜해진 마음이 남든가? 마음이 원래는 장밋빛으로 내 방식으로 해서 행복한 이 장밋빛 세계를 꿈을 꿨는데 그 매번 도달할 때마다 너덜너덜 남는 거는 너덜너덜한 마음 상태밖에 없거든. 그쵸? 그러고는 뭐지? 이게 아닌데 이럴 때가 있다고. 자, 나는 다른 사람이 아상을 부리는 거를 편안하게 용납하나 아니면 거기에다 짠지를 거는 그 기회가 온다면 짠지를 걸어주는 그런 그 스킬을 발휘할까? 네? 상대방이 아상을 부리면 그 짠지를 살짝 걸어주는 그 스킬을 이런 기술을 쓰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느냐, 옳은 일을 하느냐, 그런 일을 하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상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아상을 쓰면 내가 하는 일이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내 아상과 접촉한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된다면은 이렇게 짠지를 한 개씩 걸어줄까 안 걸어줄까? 장단지를 이렇게 싹싹 걸어주거든. 그러면 이리 엎어지고 저리 엎어지고 12번 엎어지고 나면 무릎이 너덜너덜해지죠. 자, 그러니까 이게 나만 억울한 거예요? 아니면 사실은 이렇게 아상을 쓰게 되면은 반드시 억울한 상황에 빠지기 마련이다. 아상을 쓰면 이 너덜해지는 상황에 떨어지기 마련이다. 왜 집에 있는 신랑이 아상을 부리면 처음에는 한두 번, 세 번 봐주다가 끝에는 이렇게 기회를 봐서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안 만들어. 어디 한번 그 맛을 보여주리라 이러고. 그쵸? 있어요, 없어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나도 어느 순간에 그런 걸 당하고 그런 거 안 해요?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제 우리는 유혹을 당해요. 아상을 쓰고 싶은 유혹을 당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공부의 주 포인트입니다. 내가 아상이 쓰고 싶고, 내가 고집을 부리고 싶고, 뭔가를 강하게 주장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뭔가를 강하게 주장하고 싶고, 이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싶고, 이런 것이 나올 때, 그때, 내가 아상이 지금 강해지고 있구나. 그러면 깊고 강한 태클을 불러들이는구나. 자, 아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깊고 강한 태클을 불러들일까 안 불러들일까? 반대로 내 앞에서 누가 아상을 강하게 계속 쓰고 있어. 그러면 나도 노릴까 안 노릴까? 깊고 강한 태클을 걸어줄 수 있는. 그렇죠? 이게 그러면 뭐냐면 이 아상은 집착 덩어리니까 아닐까? 그 아상에 의지해서 나는 행복해지거든. 집착에 의지해서 나는 행복해지거든. 근데 집착, 아상을 기반으로 한 집착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강하고 깊은 태클이 한 개만 들어올까? 예측 못한 데서 블루투스 너도냐? 아니 너까지 나한테 태클을 걸고 들어온단 말이냐? 이런 게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본다? 집착이 일으키는 인과를 본다. 그래야 어리석은 것부터
자, 이제 지금 이렇게 인과를 이렇게 맞춰보니까 그 집착을 세게 하면 좋다, 안 좋다? 누구에게 안 좋아요? 네. 이렇게 인과를 살피기 전에 집착을 좀 세게 할수록 이익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마음을 조금 더 독하게 먹으면 먹을수록 훨씬 더 이게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게 아니라 누구의 의견을 상대방의 의견을 상대방의 견해를 이렇게 완성시키면서 그걸 가져다 쓰면 그거는 좀 기쁠까 안 기쁠까? 그렇죠? 그리고 의견을 그렇게 빌려준 그분은 나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쉽게 생길까 안 생길까? 생깁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많고, 그렇죠? 또 나도 기꺼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이렇게 서로 기꺼이 도와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늘 해안신보살님한테 신세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요 해안신보살님이 이렇게 의견을 해서 그 의견을 가지고 해보니까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저희 감사의 표시를 계속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기쁨이 서로 생겨요, 안 생겨? 생깁니다. 그렇죠? 인과를 살핍니다. 인과를 감사합니다. 그렇죠? 집착을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은 357페이지죠. 집착을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음 때문에 또다시 괴로움에 다가섭니다. 그렇죠. 인과를 못 살피게 되면 집착을 집착 수준을 1로 했다가 잘 안 통하면 0으로 내릴까 2로 올릴까? 2로 올려. 레벨 2. 레벨 2로 했다가 또 잘 안 통하면 레벨 3로. 마치 이렇게 누구하고 싸움을 하는데 목소리 레벨 1으로 하니까 상대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볼륨을 올려. 레벨 2. 그러면 상대가 더 잘 들을까? 상대는 뿔다구가 더 올라 안 올라? 뿔다구가 오면 귀가 열릴까? 입이 열릴까? 입이 귀는 닫히고 입만 열린 사람한테 목소리 높이고 서로 높이면 뭐가 남아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쓰는 수법이긴 한데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수법이긴 한데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효과가 없는데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걸 쓰고 있는지 몰라. 안 통하는데 인과를 안 살피는 거예요. 그냥 감으로, 그렇죠? 감으로 그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 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과를 안 살피고. 자, 우리는 인과를 살핍니다. 그러므로 괴로움이 생기는 것을 본 인과를 살펴서 괴로움이 생기는 것을 본 지혜로운 사람은 집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럼 집착하고 있는 게 있으면 내가 여기 집착하고 있네. 자, 집착을 힘을 주는 거라 그러면은 자, 여기 이제 그 상경화 보살님처럼 팔을 다쳤어. 그래서 누리치 여사가 팔을 이게 굳은 거를 풀려 그러거든. 근데 누리치 여사가 이걸 풀려고 하니까 아예 하면서 안 아프려고 힘을 막 주고 버티는 거야. 그리고 누리치 여사가 힘을 더 주면 나도 더 힘을 더 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게 치료가 될까 아니면 멀쩡했던 근육도 다치는 수가 나올까? 완전히 다치. 그렇죠. 멀쩡한 근육도 다치.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렇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이게 그 우리가 1차적으로 아프면 힘을 주고 긴장해라 이렇게 보통은 이게 자연 발생적인 반응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집착에 의해서 고통이 발생될 때는 집착이라는 그 상태에 더 경직되고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이완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누가 막 염장 지르잖아요. 염장 지르는 소리 들으면 푹다고 하면서 오를까 안 오를까? 오르면 호흡이 짧아질까 길어질까? 짧아져. 그럴 때 막 염장 지르는데 호흡을 일부러 길게 숨을 쉬어. 호흡을 길게 숨을 쉬고 있으면 열이 쉽게 채일까 안 채일까? 호흡을 길게 유지하는 한 열은 그렇게. 자, 그러면 열을 채우려고 막 펌프질하는 사람은 열을 채우려고 막 이렇게 약을 지르는 사람이 열을 막 이게 노력을 하는데 계속 긴 호흡을 유지하고 있으면 누가 먼저 지칠까? 호흡을 빨리 하자. 그렇죠? 이게 그 사람이 지치죠. 그거 서너 번 지치고 나면 다시는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어. 지식경지를 또 싸워서 이게 자극하지 말라고 싸우는 거하고 호흡을 길게 유지하고 있는 거하고 어느 쪽이 수월하게 이겨요? 호흡을 길게 하면서. 그렇죠? 치고 밀리지 않으려고 빡빡하게 달려들면은 이게 유도의 업어치기, 매치기 이런 거 막 기술 다 들어오거든. 그렇죠? 그런데 호흡을 길게 하고 있으면 유도 선수가 이런 말을 해요. 상대를 딱 잡고 밀었는데 안 밀려. 당겼는데 안 당겨져. 밀어도 당겨도 밀리지도 않고 당겨지지도 않아.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하냐면 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옷기 풀어주고 돌아서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해지면 우리는 호흡이 빨라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호흡을 여유 있는 호흡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 다음에, 우리 강하게 이렇게 약을 들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죠. 그런 순간이 있죠. 얼굴을 바라본다, 안 바라본다? 바라보면 안 돼. 눈도 보지 말고 얼굴을 보지. 왜? 눈을 보거나 얼굴을 보면은 이 신경이 더 예민해질까? 아니면 편안해질까? 그렇죠. 내 신경이 더 예민해지고 나면은 누가 날카로워져요? 내가. 그러면 이 고통 지수가 오를까 내릴까? 그렇죠. 이 좋은 인품이 심하게 흔들리는 수가. 그러니까 누가 강하게 그렇게 들어오면은 눈이나 얼굴을 본다 안 본다? 안 보는데. 그 순간에 그분은 에너지를 떠지는 분은 눈하고 얼굴에다가 모든 많은 기술을 섞었잖아. 근데 그거 안 보고 있으면 뭐에 다 흘러요. 근데 그 힘이 오래 갈까? 오래 못 갈까? 오래 못 가. 그렇게 얼굴에다 눈에다 힘을 막 줬다가 안 쳐다봐. 그래서 또 힘들고 다시 또 힘하고 막 푸고 했는데 또 안 쳐다봐. 또 흘려버려요. 한 5번 정도 힘을 줬다 뺐다 힘을 줬다 뺐다 하고 나면 더 집어넣고 싶은 생각이 날까 안 날까? 안 되는구나. 이 방법은 안 통하는구나. 그렇죠? 보면 안 돼요.
보면은 누구 인생 꼬여? 내 인생 거. 아니, 그래, 내 인생 꼬이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 과거에는 열심히 본 적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걸 한번 보고 나면요.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같이 살아야 되는, 같이 지내야 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도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거지. 같이 뭐를 할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럼 나의 포용력, 관대함이 평상시 그렇게 갈고 닦은 나의 포용력, 이 관대함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민해져가지고 내 딴에 노력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래.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이런 소리 들을 수가 있어. 근데 그런 소리 듣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357번 자,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네. 네, 잠깐 쉬었다 하죠. 케이블을 꺼니까. 그래도 속도가 가시니까 훨씬 수월해요.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면 잠이 편하고 이게 사람들이 많은 문제가 많잖아요. 심사 그 마음도 복잡하고 뭐가 뒤집박히고 문제가 많아 보이니까 뭐가 특별하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많을 때가 있거든. 그때는 일단 자는 거예요. 그 잠을 자게 하고 나서 보면 그 문제의 70%는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리듬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하도 이렇게 예민하게 문제를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거든. 그때는 뭐를 하냐면 잘 차는 거예요. 요거 정지 안 시켰어요?